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청소년. 우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학교 교육 외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은 침체되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을 미래사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재는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이니만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체제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논의 또한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많이 이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시는지.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 바깥에서 주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서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안전한 환경의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우리 청소년이 활동을 하는 데는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청소년 지도자라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교 바깥에서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의 천안을 비롯해서 또는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국립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북 봉화의 산림센터라고 해서 이제 주로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도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생활이나 이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기는 어느 세대에 비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운동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는데 코로나19의 방역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중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교육도 90% 이상이 지금 원격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 학교 바깥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대면으로 하는 것은 거의 중지가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어떤 청소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지고 행동이 위축되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들이 저희들이 주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생활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신뢰라든지 또는 자신의 진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40% 이상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다가 보니까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한 20% 이상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만큼 죄송스럽게도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저희들이 더 지금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장기간의 이런 방역기관에서 청소년 활동이 이제 위축되는 기간이 지속되어져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해가는 이런 능력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고 잘하는 애는 아주 잘하고 아주 잘하게 되고 방치되는 애는 또 할때는 더 방치되어질 수 있고 저희들 바람은 하루하루 빨리 정상화되어져서 우리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대외 활동하면 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게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대면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체험 활동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가능한 대면 활동을 비대면 활동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활동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지금 현재 한 6천 건에 달하는 봉사활동의 비대면 활동이 지금 올라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에서는 주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 게 가장 지금 아이들한테 핫하게 인기가 있는 것들이 아이들 스스로 학습 격차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화상 시스템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제 학습 또는 정서 멘토링을 할 수 있고요. 예술 동아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온라인상으로나마 자기네들의 어떤 예술활동의 재능들을 다양하게 기부하는 그런 행위들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서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가 되면 지금 뭐 다양한 또 수련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이런 프로그램들 참 좋다. 그래서 네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은 좀 체험 활동을 해봤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있는지요? 집 근처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식 명칭은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전국에 한 350개소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마다 하나씩 지역마다 거의 법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은 예. 시군구마다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관심이 높아져서 청소년 문화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숙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전국에 지금 현재 한 159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민간이 약 6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수련원이나 또 숙박 활동 그러면 과거에 뭐 학생의 간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부 대상으로 해서 집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연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오늘날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주제 면에서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방법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예.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립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세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주센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을 전문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김제에 있는 농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소년의 일부는 지금 독도에 탐험하러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운영이 돼요? 코로나 그렇습니다. 상황이지만? 코로나인데 일부 방역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지금 독도에 탐험 활동을 하러 지금 현재 오늘 기반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과 함께 연계를 했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이제 단체로 모집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학교 단위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해양 같으면은 주로 해양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 참가를 신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방학 기간 중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많기 이제 때문에 방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방학 기간에 코로나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방학 직전에 한 달 전에 여성가족부와 함께 다양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라고 하고 저희들 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계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족 캠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꾸는지도 궁금한데요. 청소년들이 요즘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어떤 것일까요? 교육부를 비롯해서 각종 기관들에서 매년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 2, 3순위를 보면은 되게 운동선수, 교사, 의사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 조금 의사 같은 이런 고급적인 전문직보다는 이제 경찰관, 공무원 이렇게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데 예. 이것들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이 들어갔다 싶으면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게이머 뭐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의 직업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느냐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지금 진로 교육의 어떤 변화가 필요로 하다는 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관심사는 공부가 여전히 49.몇 %로 1위고요. 2위가 외모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관심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세 이상의 대학생 연령층으로 가게 되면 직업이 1순위로 올라와서 취업의 문제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문명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존하는 직업이 나중에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나운서 기자가 제일 먼저 없었죠.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유독 직업 중심으로 미래를 걸어가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높은 나라들이 독일이라든지 캐나다가 한 59%, 65% 수준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84%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자기의 꿈으로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진로 교육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던 결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뒤에 돌잔치를 한단 말이죠. 예.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행사가 돌잡이입니다. 그쵸. 돌잡이라는 게 뭐죠? 물품을 갖다 놓고 돈, 물건 마이크, 획득하에 따라서
직업과 딱 연결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돌잡이 할 때 아이들에게 묻지는 못하지만 너 커서 뭐가 될래라는 물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의사 의사가 될래, 변호사 될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의 직업은 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고 직업의 종말을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시대입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17세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성장을 해서는 적어도 5개 산업에 17개 직업을 전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80세까지 뭐 일을 한다고 아주 넓게 잡아도 예. 평균 3년 내지 5년마다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초중고교 다닐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꿈으로 꾼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아이들에게 성장할 때 부모님이나 기성세대에게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라는 물음을 중단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 뭐가 될래보다도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왜 존재를 해야 되고 네 존재의 이유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중요한 거냐라는 가치 중심의 열린 무릎으로 전환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돌잔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마 없애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많은 것은 어른들의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러한 진로의 가치인식에 대한 전환은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시는 네네. 건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되는데 왜 학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에서 실험을 끝낸 아주 정형화되어진 형식적인 지식만을 전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학교가 빨리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갈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들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어떤 타입의 형태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을 바꿔가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녀 양육의 비결이 아니느냐, 숙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 건물주요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렇습니다. 질문을 답을 들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이사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 청소년들이 창의적으로 좀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면 좋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했던 것은 학교 바깥에서 주로 뭐 활동 중심으로 대면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그러한 활동이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체험 활동은 그 범주를 넓혀서 참여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가는 예. 그러한 과정들이 종합되어진 하나의 패키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법 자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닫힌 공간 속에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거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팅 안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예. 사회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것들을 흔히들 미래사회에 저희들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또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평균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맞춰왔습니다. 이제 에듀테크라든지 인공지능 시대에는 개별 맞춤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 과거의 너의 역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해봤을 때 니한테 필요로 한 것은 이것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개인 맞춤식으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개인 맞춤형의 체험 활동으로 전환을 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기관부터 청소년 활동 체험 활동부터 디지털 전환을 해가야 되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질풍노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범죄자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이들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이 친구들을 통틀어서 위기 청소년이다라고 세계적으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위기를 맞았다. 그게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를 맞았다. 이런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이들을 포용해내고 품어내는 것은 나중을 위한 사회적 투자다라는 인식으로 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져야
제도적인 보호 장치들도 작동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될지 약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다는 건 아마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순간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이 익히 짐작을 하듯이 아까 제가 공부의 압박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나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 성적 중심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서열화되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선진 국가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자라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면서 웰빙, 안녕,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낸 게 자기의 행위 주체성, 자기의 삶의 자기 주인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가장 자기의 웰빙에 익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미래 교육의 아마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자기의 진로를 자기의 의사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실패에 대해서는 사회가 용인하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행위의 주체성 또는 자기 주도성을 함양시켜 가는 것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부모님들이라든지 기성세대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은 참고 인격을 함양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활동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자꾸 유보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 유보를 시키는 데서 자기 주도성은 항상 위축이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제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기회를 분명히 심어주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를 높여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교육은 100년지 대계입니다. 100년 뒤를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교육 시스템을 짜야 되는 것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청소년들이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 가정에서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